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그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지혜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또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스님이 경상남도 창녕의 관룡사라는 절에 법문을 하러 가던 길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모시러 온 두 분의 신도가 있었는데 차로 1시간 넘게 가는 동안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인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입니다. 이 두 모자의 인연은 수인군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은 학원에서 종종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원에 온 수인군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원장님, 누구의 법문을 들으시기에 그리 기도를 하시나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감노행 보살님은 스님의 라디오 방송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질긴 나일론 신자였다고 표현할 만큼 절에는 다녔지만 마음 깊이 신심을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법문을 들으며 그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닥쳐올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수인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소년의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인군은 중학교 3년 동안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용돈 2만 원과 담배 한 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 어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처럼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며 아들의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는 대신 아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단 한 번의 잔소리도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매일 돈과 담배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때로는 새벽에 들어와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다그치는 대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준 뒤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고 소리치며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모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둘 다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수인군은 스스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평생 피울 담배를 중학교 시절에 다 피워버린 사람처럼 미련 없이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방황하던 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을 나가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20살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배달 일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다림이 한 소년의 내면에 있던 선한 씨앗을 마침내 싹트게 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방황하든 그 뒤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든든한 어머니가 후광처럼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료불평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료하다는 것은 즐길 것이 없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지루하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말 그대로 평온하지 못한 마음, 즉 불만입니다. 무료불평이란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좀먹게 만듭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얼마든지 세상을 탓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견뎌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오직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불평을 지혜롭게 넘어선 모습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장욱이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서, 즉 글씨를 매우 빠르고 거칠게 흘려 쓰는 서체의 대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서예 외에 다른 재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감정을 붓끝으로 풀어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가난에 찌들었을 때도,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할 때도 그는 붓을 들어 그 모든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술이나 폭력, 파괴적인 행동으로 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저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서예라는 하나의 길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위대한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욱은 때로 술에 취하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먹물에 적신 뒤 그 머리카락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져 들끓는 내면의 에너지를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원망과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일과 역할 속에서 건설적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시인은 시를 통해, 화가는 그림을 통해,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킵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농부는 좋은 작물을 키우는 것으로, 선생님은 제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세상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가장 격조 있게 만드는 방법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는 청소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청소년의 뇌,
특히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25세가 넘어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즉, 청소년기의 방황과 충동적인 행동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뇌과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혜를 통해 이를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준 것입니다. 억지로 막고 통제하려 했다면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기다림이 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토양이 되어준 셈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영명연수라는 위대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 가지 선행이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수백 년이 흐른 뒤 청나라의 옹정제에 의해 재발견됩니다. 옹정제는 밤을 새워 이 책을 읽고 코피를 쏟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르침을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직접 서문을 써서 책을 널리 펴냈습니다. 그는 서문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을 펴냄으로써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한나라의 황제가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감동하여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품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기다림, 그리고 작은 선행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인군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거친 파도와 같았던 아들의 방황을 잠재운 것은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세상의 어려움을 파괴적인 에너지로 쏟아내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품격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이 땅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그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지혜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또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스님이 경상남도 창녕의 관룡사라는 절에 법문을 하러 가던 길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모시러 온 두 분의 신도가 있었는데
차로 1시간 넘게 가는 동안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인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입니다. 이 두 모자의 인연은 수인군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은 학원에서 종종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원에 온 수인군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원장님, 누구의 법문을 들으시기에 그리 기도를 하시나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감노행 보살님은 스님의 라디오 방송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질긴 나일론 신자였다고 표현할 만큼 절에는 다녔지만 마음 깊이 신심을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법문을 들으며 그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닥쳐올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수인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소년의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인군은 중학교 3년 동안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용돈 2만 원과 담배 한 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 어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처럼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며 아들의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는 대신 아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단 한 번의 잔소리도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매일 돈과 담배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때로는 새벽에 들어와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다그치는 대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준 뒤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고소리치며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모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둘 다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수인군은 스스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평생 피울 담배를 중학교 시절에 다 피워버린 사람처럼 미련 없이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방황하던 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을 나가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20살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배달 일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다림이 한 소년의 내면에 있던 선한 씨앗을 마침내 싹트게 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방황하든 그 뒤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든든한 어머니가 후광처럼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료불평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료하다는 것은 즐길 것이 없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지루하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말 그대로 평온하지 못한 마음, 즉 불만입니다. 무료불평이란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좀먹게 만듭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얼마든지 세상을 탓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견뎌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오직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불평을 지혜롭게 넘어선 모습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장욱이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서, 즉 글씨를 매우 빠르고 거칠게 흘려 쓰는 서체의 대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서예 외에 다른 재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감정을 붓끝으로 풀어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가난에 찌들었을 때도,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할 때도 그는 붓을 들어 그 모든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술이나 폭력, 파괴적인 행동으로 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저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서예라는 하나의 길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위대한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욱은 때로 술에 취하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먹물에 적신 뒤 그 머리카락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져 들끓는 내면의 에너지를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원망과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일과 역할 속에서 건설적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시인은 시를 통해, 화가는 그림을 통해,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킵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농부는 좋은 작물을 키우는 것으로, 선생님은 제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세상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가장 격조 있게 만드는 방법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는 청소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청소년의 뇌, 특히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25세가 넘어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즉, 청소년기의 방황과 충동적인 행동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뇌과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혜를 통해 이를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준 것입니다. 억지로 막고 통제하려 했다면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기다림이 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토양이 되어준 셈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영명연수라는 위대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 가지 선행이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수백 년이 흐른 뒤 청나라의 옹정제에 의해 재발견됩니다. 옹정제는 밤을 새워 이 책을 읽고 코피를 쏟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르침을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직접 서문을 써서 책을 널리 펴냈습니다. 그는 서문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을 펴냄으로써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한나라의 황제가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감동하여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품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기다림, 그리고 작은 선행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인군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거친 파도와 같았던 아들의 방황을 잠재운 것은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세상의 어려움을 파괴적인 에너지로 쏟아내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품격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이 땅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그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지혜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또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스님이 경상남도 창녕의 관룡사라는 절에 법문을 하러 가던 길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모시러 온 두 분의 신도가 있었는데 차로 1시간 넘게 가는 동안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인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입니다. 이 두 모자의 인연은 수인군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은 학원에서 종종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원에 온 수인군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원장님, 누구의 법문을 들으시기에 그리 기도를 하시나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감노행 보살님은 스님의 라디오 방송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질긴 나일론 신자였다고 표현할 만큼 절에는 다녔지만 마음 깊이 신심을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법문을 들으며 그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닥쳐올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수인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소년의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인군은 중학교 3년 동안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용돈 2만 원과 담배 한 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 어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처럼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며 아들의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는 대신 아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단 한 번의 잔소리도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매일 돈과 담배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때로는 새벽에 들어와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다그치는 대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준 뒤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고 소리치며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모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둘 다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수인군은 스스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평생 피울 담배를 중학교 시절에 다 피워버린 사람처럼 미련 없이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방황하던 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을 나가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20살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배달 일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다림이 한 소년의 내면에 있던 선한 씨앗을 마침내 싹트게 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방황하든 그 뒤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든든한 어머니가 후광처럼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료불평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료하다는 것은 즐길 것이 없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지루하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말 그대로 평온하지 못한 마음, 즉 불만입니다. 무료불평이란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좀먹게 만듭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얼마든지 세상을 탓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견뎌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오직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불평을 지혜롭게 넘어선 모습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장욱이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서, 즉 글씨를 매우 빠르고 거칠게 흘려 쓰는 서체의 대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서예 외에 다른 재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감정을 붓끝으로 풀어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가난에 찌들었을 때도,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할 때도 그는 붓을 들어 그 모든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술이나 폭력, 파괴적인 행동으로 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저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서해라는 하나의 길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위대한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욱은 때로 술에 취하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먹물에 적신 뒤 그 머리카락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져 들끓는 내면의 에너지를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원망과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일과 역할 속에서 건설적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시인은 시를 통해, 화가는 그림을 통해,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킵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농부는 좋은 작물을 키우는 것으로, 선생님은 제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세상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가장 격조 있게 만드는 방법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는 청소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청소년의 뇌, 특히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25세가 넘어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즉, 청소년기의 방황과 충동적인 행동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뇌과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혜를 통해 이를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준 것입니다. 억지로 막고 통제하려 했다면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기다림이 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토양이 되어준 셈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영명연수라는 위대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 가지 선행이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수백 년이 흐른 뒤 청나라의 옹정제에 의해 재발견됩니다. 옹정제는 밤을 새워 이 책을 읽고 코피를 쏟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르침을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직접 서문을 써서 책을 널리 펴냈습니다. 그는 서문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을 펴냄으로써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한나라의 황제가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감동하여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품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기다림, 그리고 작은 선행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인군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거친 파도와 같았던 아들의 방황을 잠재운 것은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세상의 어려움을 파괴적인 에너지로 쏟아내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품격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이 땅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그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지혜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또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스님이 경상남도 창녕의 관룡사라는 절에 법문을 하러 가던 길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모시러 온 두 분의 신도가 있었는데 차로 1시간 넘게 가는 동안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인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입니다. 이 두 모자의 인연은 수인군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은 학원에서 종종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원에 온 수인군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원장님, 누구의 법문을 들으시기에 그리 기도를 하시나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감노행 보살님은 스님의 라디오 방송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질긴 나일론 신자였다고 표현할 만큼 절에는 다녔지만 마음 깊이 신심을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법문을 들으며 그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닥쳐올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수인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소년의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인군은 중학교 3년 동안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용돈 2만 원과 담배 한 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 어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처럼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며 아들의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는 대신 아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단 한 번의 잔소리도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매일 돈과 담배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때로는 새벽에 들어와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다그치는 대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준 뒤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고 소리치며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모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둘 다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수인군은 스스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평생 피울 담배를 중학교 시절에 다 피워버린 사람처럼 미련 없이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방황하던 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을 나가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20살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배달 일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다림이 한 소년의 내면에 있던 선한 씨앗을 마침내 싹트게 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방황하든 그 뒤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든든한 어머니가 후광처럼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료불평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료하다는 것은 즐길 것이 없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지루하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말 그대로 평온하지 못한 마음, 즉 불만입니다. 무료불평이란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좀먹게 만듭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얼마든지 세상을 탓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견뎌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오직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불평을 지혜롭게 넘어선 모습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장욱이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서, 즉 글씨를 매우 빠르고 거칠게 흘려 쓰는 서체의 대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서예 외에 다른 재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감정을 붓끝으로 풀어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가난에 찌들었을 때도,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할 때도 그는 붓을 들어 그 모든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술이나 폭력, 파괴적인 행동으로 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저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서예라는 하나의 길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위대한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욱은 때로 술에 취하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먹물에 적신 뒤 그 머리카락으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져 들끓는 내면의 에너지를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원망과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일과 역할 속에서 건설적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시인은 시를 통해, 화가는 그림을 통해,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킵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농부는 좋은 작물을 키우는 것으로, 선생님은 제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세상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가장 격조 있게 만드는 방법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는 청소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청소년의 뇌, 특히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25세가 넘어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즉, 청소년기의 방황과 충동적인 행동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수인군의 어머니는 뇌과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혜를 통해 이를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준 것입니다. 억지로 막고 통제하려 했다면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기다림이 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토양이 되어준 셈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영명연수라는 위대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 가지 선행이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수백 년이 흐른 뒤 청나라의 옹정제에 의해 재발견됩니다. 옹정제는 밤을 새워 이 책을 읽고 코피를 쏟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르침을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직접 서문을 써서 책을 널리 펴냈습니다. 그는 서문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을 펴냄으로써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한나라의 황제가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감동하여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품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기다림, 그리고 작은 선행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인군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거친 파도와 같았던 아들의 방황을 잠재운 것은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세상의 어려움을 파괴적인 에너지로 쏟아내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품격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이 땅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럴 때 그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지혜가 가슴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또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스님이 경상남도 창녕의 관룡사라는 절에 법문을 하러 가던 길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모시러 온 두 분의 신도가 있었는데 차로 1시간 넘게 가는 동안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인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입니다. 이 두 모자의 인연은 수인군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던 대원경 보살님은 학원에서 종종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원에 온 수인군의 어머니 감노행 보살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원장님, 누구의 법문을 들으시기에 그리 기도를 하시나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감노행 보살님은 스님의 라디오 방송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질긴 나일론 신자였다고 표현할 만큼 절에는 다녔지만 마음 깊이 신심을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법문을 들으며 그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닥쳐올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수인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소년의 마음속에는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인군은 중학교 3년 동안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용돈 2만 원과 담배 한 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 어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처럼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며 아들의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는 대신 아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단 한 번의 잔소리도 없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매일 돈과 담배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때로는 새벽에 들어와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다그치는 대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준 뒤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고 소리치며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모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둘 다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수인군은 스스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평생 피울 담배를 중학교 시절에
다 피워버린 사람처럼 미련 없이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방황하던 아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을 나가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20살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배달 일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